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세일즈의 직무가 어떤 직무인지 그 세일즈 직무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 부서에는 이 세일즈 직무가 별도로 독립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판촉 부서가 이 연회장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판촉 부서 안에 이 연회 판촉 부서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판촉 부서의 직원들은 타 부서와 연계가 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연회 판촉 부서도 이 호텔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해서 오늘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이 연회 세일즈 부서의 이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전 업무가 있고요. 그래서 세일즈를 나가기 전 사전 업무, 그리고 이 현장에서의 업무가 있겠죠. 그리고 현장을 다녀와서 사무실에서 어떠한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지, 이 사후 업무, 이렇게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전 업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사전 업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여러분들께서 이 취업을 하고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일즈와 관련해서는 이 호텔 내부에 있는 모든 정보, 그래서 호텔과 관련된 지식, 이런 것들이 사전에 모두 습득이 된 상태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호텔이 가지고 있는 내외부 시설, 이러한 모든 현황들을 숙지하고요. 그리고 또 이 호텔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과 이 디테일한 서비스 부분들, 이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호텔의 정책 있죠. 이 호텔의 영업 방침, 그리고 각 부서의 업무에 대한 지식도 습득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 경쟁 호텔의 주요 시장,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보, 그리고 방문 고객에 대한 정보까지, 호텔의 전반적인 시장 상황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는 직무가 바로 이 세일즈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은 더 플라자 호텔의 이 부총지배인 사진인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기사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호텔은 이제는 관광업이 아니라 여행업으로 점차 변하고 있다. 호텔 산업과 관광 산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관광 산업에 호텔 산업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이 호텔 산업의 일부분이 관광 산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범위로 구분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분이 여행업으로 점차 변경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호텔 산업이 여행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것은 그 SNS의 발달로 인한 것이다 라는 데서 기인한 것인데요. 이 호텔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이외에도 이 주변의 여건인 위치, 그리고 교통 상황, 이러한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이 경쟁 호텔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 연계가 되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어떤 식으로 차별화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컨시어지 서비스를 확대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컨시어지가 보통은 호텔 로비에서 객실을 중점적으로 서비스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연회장이나 이 식음료 부서까지 모두 확대시킴으로써 호텔 서비스를 차별화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올려놨고요.
사전 업무 중에 방금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고객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일즈 직원은 세일즈 콜 말씀드렸죠. 세일즈 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직접 방문을 하는 것인데, 이 세일즈 콜을 나가기 전에는 이 기존의 고객 이외에 이 예상 고객을 찾아서 이 신규 거래선을 창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명부 그리고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세일즈 직원의 능력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가 외국 대사관에 있는 명부, 그리고 특히 상공회의소, 이런 회원 명부 같은 것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마크 호텔 이라고 해서 이 하나투어에서 설립한 호텔이죠. 서울 사대문 안에 그 많은 호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비즈니스 호텔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하는 내용들을 의기투합해서 이 호텔 앤 레스토랑이라는 잡지에 인터뷰를 냈었는데, 특히 이 FIT 고객을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FIT를 위해서 개별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중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 이런 그 오픈시에 그런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인터뷰 기사가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사전 업무 중에 또 하나는 우선 이 세일즈 콜을 나가기 전에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계획서 중에는 주별 방문 계획서와 월별 방문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일즈 직원들은 준비해서 현장에 가서 사후 업무까지 이 기록하고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아주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일즈 직원들은 자기관리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문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는 판촉 대상별로 분류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업종별로 지역별로 분류해서 코스를 정해야 되죠. 그리고 사전 방문하기 전에 약속을 반드시 하는 것이 좋고요. 당연하죠. 이 사람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관련된 이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 호텔리어의 모습을 보시면 우선 업무 시작 전 매일 15분 1일 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장 회의에 참석한 후에 세일즈 마케팅 팀의 회의를 열고 11시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런 사전 업무에 충실하게 하는 모습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업무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세일즈 키트라고 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각종 홍보물을 보기 좋게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일즈 키트 뿐만 아니라 이 판촉물, 필요한 판촉물이나 대상에 맞는, 그래서 오늘 방문하고자 하는 이 방문지의 특성에 맞게 세일즈 키트와 함께 판촉부를 준비해야 되겠죠. 보통 이런 세일즈 키트 속에는 이 호텔 브로셔, 그리고 뭐 팩시트라든지 연예상품 브로셔, 그리고 부대시설, 뭐 헬스클럽이라든가 사우나라든가, 그리고 레스토랑과 관련된 호텔 전반적인 이런 브로셔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호텔을 자랑할 만한 홍보물, 뉴스레터 같은 것들이 갖추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판촉물과 기타 준비물들을 보시면은요, 우선 명함 아주 필수적이고요. 필기도구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딘가를 방문했는데 이런 메모지라든가 노트라든가 기초적인 것들이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신뢰감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준비하고, 특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 복장과 자세를,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리고 호텔의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복장을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는 것도 기초죠. 그래서 이 판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할 때, 내가 그곳을 방문할 때 이곳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거라는 기대감과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로 가야지 여기에서 내가 과연 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걱정스러운 마음가짐으로 가게 된다면 불안한 마음이 외모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첫인상을 좌우할 수 있는 마음가짐, 그리고 외모와 매너, 이런 것들을 습득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 제가 이 사진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자신감도 있지만 매우 겸손한, 그리고 아주 인상이 온화하죠.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 마음가짐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진은 지금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즈의 슈퍼바이저 모습이에요. 인상이 아주 좋죠. 자신감은 이런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은 긍정적인 마인드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자기 일을 사랑하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 현장에서 이러한 사전 준비가 모두 끝나면 이 방문 현장에서는 고객과 상담을 하거나 상품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이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은 바로 본인의 이미지 메이킹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세일즈 부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프레젠테이션 능력은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 호텔리어는 이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발표 자세라든가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통해서 본인의 이미지 관리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 앞에서의 이런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은 이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전에 이 철저한 준비,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연마하고 에티켓을 익혀둬서 여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익힐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 상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담에 필요한 서류를 순서대로 재확인하고 이 상담의 구체적인 목표와 주제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갔는데 왜 왔는지, 그러면 상대방은 매우 바쁘거든요. 그래서 이 간략하게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전달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눈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청각 도구가 혹시 있으면은 이 사전에 리허설을 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그러한 답변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대본을 만들어서 암기하지 말고 흐름을 이해하자. 그래서 전체적인 발표할 때 보면은 전반적인 흐름도 모르고 내가 오늘 어떠한 핵심적인 한 줄, 한 키워드를 가지고 전달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오랫동안 깊이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방문해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특히 이렇게 원고를 줄줄줄줄 읽지 않고 이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주제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예시라든가 비유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뭐 결혼식에 대한 우리가 판촉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아주 잘된 결혼식 사례를 몇 가지 영상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겠죠. 특히 이 적절한 제스처와 말의 톤을 중요한 대목에서는 강하게 하는 이런 리듬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루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5단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가 들어가겠죠.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서 자신에 대한 소개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개요, 전반적인 개요, 목표와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바디, 본문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문 설명이 끝나면 간단한 요약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Q&A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자, 이 현장에서의 상담 포인트를 한번 보면은요. 먼저 약속된 시간 정시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가 1시 10분, 1시 20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여유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황하에서 바로 1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요. 그리고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이 날씨와 같은 아주 가벼운 주제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을 경청하고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리더의 첫걸음인데요. 이 상대방의 입장과 말을 경청한다라는 것은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같이 공감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감성에 호소하기보다는 어때요?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바쁜데 이번에 이거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감성보다는 임시 방편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일시적인 효과는. 그런데 이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상담이 끝나게 되면 내용을 요점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적절한 질문 기법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준비가 돼 있어도 고객의 마음을 100%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담에서의 에티켓입니다. 우선 인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고 개요를 설명을 하고 본론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가볍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의 말을 모두 전부 이렇게 너무 성실하게 메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 그리고 메모에서는 안 되는 내용들은 좀 피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할 때 끼어드는 것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하거나 입을 가리고 소곤거리는 것, 이것은 이제 판촉사원들이 혼자 갔을 때는 괜찮지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편이라는 생각, 그래서 자기끼리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잠깐 뒤로 불러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는 핵심 사항을 간결하고 쉽게 표현해 줘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눈을 응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눈만 바라보는 것도 좋지 않다고 했어요. 눈과 코와 입, 이렇게 얼굴 전체를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눈동자가 자주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칭찬을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아부라든가 너무 과한 칭찬으로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하고 진정성 없는 칭찬은 오히려 상대방이 신뢰감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대화를 할 때는 이 표정을 어느 정도 과장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외국인들은 굉장히 감성적인 표현을 잘하고 감정에 대한 이 표현력이 아주 좋잖아요. 그래서 같이 따라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방문이 끝나면 이제 회사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의 방문이 끝나고 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들어와서 정리 작업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합의가 된 사항, 거기까지 이 견적서나 계약서를 만들거나, 그리고 재방문을 할 때는 지난번에 했던 방문 내용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이 호텔 관계자들은 약속 그리고 계약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이견이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만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오늘 만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도록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견적서와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예전에 우리가 한 4주차 때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견적서 내용을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로스트 비즈니스 리포트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연회장과 같은 시설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행사를 유치하지 못했을 때 반드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우리 호텔이 아닌 반드시 경쟁 호텔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부서장에게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성과를 못 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호텔이 전체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서 향후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안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 연회장을 사용한 고객에 대해서는 이 감사의 편지, 그리고 행사 결과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꼭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재방문을 유도하기도 하고 향후 판촉 전략에 반영시키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후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서 현장 방문은 이 예상 고객, 잠재 고객, 현재 고객을 방문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고객 관리도 아주 중요한 직무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연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런 고객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향후 판촉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의 과제는 이겁니다. 호텔 세일즈 직원에게 어울리는 복장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직접 코디를 해보고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과제를 작성해서 사이버 캠퍼스에 업로드해 주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